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문화를 사랑하는 다사랑TV 김록환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학령인구 감소로 많은 대학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또 많이 또 우리나라에 또 와야 되죠. 그래서 근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집에. 그래서 오늘 저는 현지 베트남에서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보기도 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외국인 업무를 하고 계셨던 사단법인 한국이민사회 전문가협회 국제교류 협력 본부장으로 계시고 서울경인 지부장으로 계시는 박창덕 지부장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부장님하고는 제가 예전 2013년에 바다 건너온 사람 그때 뮤직비디오 찍을 때 그때 만난 것 같아요, 그죠? 그 전에도 만났을 거예요. 그때 만났는데 뭐 그때는 오다가 근데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때 아마 그 사모님께서 베트남에서 오셔가지고 그때 바다 건너온 사람 뮤직비디오에 출연도 하셨죠. 그때 아이 자녀들이 어렸었는데 지금은 자녀들이 많이 컸겠네요. 지금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네, 딸이 초등학교 6학년. 그때 빠르네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때 후로 2013년 그 만난 후로 뭐 행사 때마다 갖고 오면은 자녀들이 조금 했는데 그렇죠. 벌써 중학생이 됐다니 세월이 빠르네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박창덕 우리 그 지부장님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베트남에서 온 우리 그 바다 건너 며느리 우리 사모님과 같이 생활을 잘 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우리 그 모범 사례이신 것 같아요. 다문화 가족에. 아유,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그 가면서 제가 하기는 제가 다문화 사랑 노래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노래 좋죠. 노래 좋아요. 우리 며느리 바다 건너 사랑. 거기에는 또 그 남편 입장에 노래한 사랑의 노래도 있는데 그 남편 입장이요 박창덕 우리 지부장님의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워낙 우리 그 이사장님께서는 뭐 호칭 옛날 이사장도 하셔가지고 호칭이 뭐 그쪽이 아시겠네요. 지부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또 얼마 전에 또 한참 동안 베트남에 가서 또 활동하셨잖아요. 유학원도 하시고 한번 그 관계를 잠깐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2008년도에 베트남 여성하고 이제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다가 이제 우리 그때 부장님도 뵈게 됐죠. 현직에 계실 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베트남에 가서 한국어 교육, 유학, 뭐 이제 이런 업무를 좀 했었죠. 근데 이제 하다가 코로나가 딱 오셔가지고 2년 동안 제가 혼자 베트남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모님과 자녀들은 한국에 있고요. 혼자 이제 베트남에서. 그래가지고 막 고생하셨네. 뭐 다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기 시작해서 작년에 좀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일 보고 베트남 일은 또 그쪽에서 직원들이 일 보고 좀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베트남에서는 실제로 이제 우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베트남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그 유학원을 운영하신 겁니까? 그렇죠.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그 전에 제가 하던 일들을 우리 이제 사단법인 한국이민사회 전문가협회 사업으로 다 이제 귀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협회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 그 기업에 종사하는 베트남 분들 이제 중간 관리자급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하고 직무적성 교육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 이제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필요한 곳에 한국어 교사가 필요하면 저희가 가서 이제 한국어 교육도 해주고 있고 또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어하는 유학생들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민사회 전문가협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국내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뭐 이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문제점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우리 또 지부장님께서는
뭐 굉장히 뭐 또 해안도 있으시고 해결책도 가끔씩 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이게 유학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제 2주가 먼저 시작이 되죠. 2주. 이제 좀 이제 소득이 적은 곳에서 소득이 많은 곳으로 이제 이주하기 시작해서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또 이제 유학일 텐데요. 네, 네. 유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환경, 네. 내 삶의 미래를 위해서 좀 자아실현 목적이 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학이 갖고 있는 문제점, 네. 또 그 유학을 관리하는 정부 정책, 네. 교육부라든지 이제 법무부라든지 이런 정책을 네.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네. 대학교들도 유학생 유치하는 과정, 네. 이것도 좀 손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유학이 뭐 근 한 10년 정도의 급 성장을 했는데 모집하고 하는 과정들은 아직도 그대로예요. 네. 아직도 그대로. 근데 베트남 유학생 모집하는 방식이 모집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비자를 내주는 재본관이나 국내 관할 출입국도 마찬가지고, 네. 또 유학생을 관리하는 학교들도 네. 물론 다 그런 것을 알겠지만 네. 좀 노력들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처음부터 작정하고 입국 수단으로서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도 있겠고, 네. 정말로 한국에 와서 정말 좋은 학업을 배워서 어떤 미래 성장을 위해서 한 사람도 있겠는데, 네. 한국에 가지고 있는 정책과 네. 또 자기 처한 환경에 이제 부딪혀서 이겨내지 못하고, 네. 또 이제 뭐 안타깝게 불법 체류자로 잘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이제 그런 거는 좀 뭐 대학들도 알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 부처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네. 보면은 뭐 조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공부를 하러 왔으니까 네. 한국에 와서 자기가 목표했던 공부를 잘 해서 다시 취업도 하고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유학생에 대한 부분이 뭐 대학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소리에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에 와서 어느 정도 학업을 하다가 이탈한 경우도 많이 생긴다. 네. 또 그러다 보면은 또 그 학생을 모집한 대학은 또 비자 제한대학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묶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악순환이 막 반복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또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근로자도 그렇지만은 유학생 부분도 이렇게 이탈할 확률이 많다고 많죠. 그러는데 우리가 저는 제가 오늘 궁금해하는 부분이 특히 이제 실천지에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실제로 우리가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유학생을 모집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방법을 어떻게 좀 바뀌면 좋을까요? 네. 근데 현재 뭐 이제 보편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는 방법론을 보면 현지의 이제 유학원들 대상으로 이제 모집이 되어 있으면 이제 여기 국제외교를 이제 담당자분들이 이제 가서 먼저 이제 서류는 PDF 파일로 다 받고 서류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서류에서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대면 면접을 본다거나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면접을 좀 보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는 서류밖에 없어요. 서류하고 또 서류를 보면서 또 그 사람 이제 대면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이렇게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거의 다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인터뷰할 수 있는 인터뷰 질문지들이 뭐 한정이 돼 있고 현지에서는 그것만 똘똘똘똘 외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학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가치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미흡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와서 이제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옆에 이제 애들 이제 하는 얘기를 조금씩 들어보면 이미 다 계획들이 있는 애들이 많아요. 계획이 되어 있다. 나는 내 친구가 누구가 한국에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거기 가면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 한 달에 월급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학업 목적보다는 이제 취업이 이제 그쵸, 중심이란 그쵸.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또 유학을 또 마치고 나면 네. 또 취업 비자까지 받는데 또 실적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네. 또 그랬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뭐하러 돈 들여가면서 공부를 하느냐 또 이렇게 네.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죠. 2년, 4년을 졸업해도 네. 취업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취업이 안 되면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죠. 뭐 전문대를 나오든 이제 뭐 학사를 나오든 네. 이제 구직 활동 비자를 줍니다. D10 비자. D10 구직 활동 비자. 네, 네. 최대 2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2년 안에 네. 근데 직장은 다 구해요. 네. 구하는데 그 E7 비자 요건에 맞지 않거나 네. 또 너무 기준이 좀 까다로워요. E7 비자 자격이. 네. 그렇게 하다 네. 보니까 회사가 있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2년 다 쓰고 네.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졸업하고 2년이 되어도 이제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해도 E7 비자에 적합한 업체를 못 찾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취업에 대해서 신경도 쓰고 이렇게 해야. 대학에서도. 네. 대학에서도 많이 하긴 하는데 좀 그런 관리가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대학들이 네.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구직 활동이 이제 끝나고 네. 그러면은 이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갈 수도 있겠고 네, 다시 아니면 본국으로. 네, 네. 아니면 나 몰라 지금 여기서 돈 잘 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합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석사지라고 또 하죠. 또 석사과정으로 또 이제 네. 진학을 하게 되네요. 또 체류를 계속 하고 싶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지요. 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는 대학들도 제가 볼 때는 대학들이 주도적으로 네. 현지에서 자기들이 학생들을 모집하고 양성하고 선발을 해야 네. 그 정말 그러면서 그 대학교의 장점 정말로 이 학생에 대한 미래 진로 코칭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제가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서 너 적성이 뭐니? 넌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니? 이런 상담을 하면 네. 정확한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상담해 보니까 네,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가 많이 발생을 하면 네. 서로가 안 좋아요. 그 학생 본인들도 안 좋고 네. 학교도 안 좋고 우리나라 사회도 안 좋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민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학이 학생들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자기들이 직접 네. 상주하면서 네. 직접 모집, 선발, 양성해야만이 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대학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그 유학생을 현지 방식으로는 현지에 뭐 유학원을 통해서 얄선 받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대학 자체도 하려면 경비도 많이 들고 있어 그렇죠. 어려울 거 아닙니까? 많이 어렵죠. 근데 이제 또 대학교가 가서 어떤 투자를 하고 시설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네. 경비도 많이 들 것이고 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 여러 개 대학이 네. 뭐 좀 이제 과가 좀 다른 겹치지 않는 네. 그런 선에서 이제 대학들이 뭐 3개 또는 5 대학들이 좀 모여서 연합해서 네.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도 있겠고 네. 아니면 서로 전공이 좀 다른 대학끼리 서로 모아서 그렇죠. 경쟁 있는 대학은 뭐 A라는 대학은 뭐 2개 정도 할까 3개 정도 할까 이과, 문과, 공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네.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연수 쪽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연수. 네. 그럼 이제 대학끼리 서로 자기들이 좀 연합해서 그런 방법을 만들면 일단 뭐 경비가 좀 적게 들 것이고.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이제 여러 개 연합해서 하는 경우는 제가 아직 못 봤고요. 네. 그 서울의 뭐 M 대학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줘서 하는 경우는 제가 알고 있어요. 현지. 예. 나 위탁을 줘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좀이라도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알선 받아서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고. 알선은 왜냐면 그 현지에서는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추천을 해서 나오면 이제 수익이 나오는 구조인데 네. 그 이제 유학원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 학생이 어떻다 저떻다 평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학교가 이제 판단을 몫이고 한 달 학교에서 선발을 하면 이제 결국 비자 주는 제 공간이든지 관할 출입국에서 비자를 줄 때 뭐 심사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유학원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우수 인력이다 좋다 나쁘다 학생을 선발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지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앞으로 대학에서는 이제 뭐 현재로는 어렵지만은 가능한 한 여러 대학이 연합을 해서 현지에다가 우리 그 유학생 모집하는 센터를 뭐 하나의 센터를 구축한다든지 또는 뭐 또 차려보니까 또 어떤 대학은 또 실제로 또 위탁을 줘가지고 네. 현지에다가 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제 그나마 조금 관리가 됩니다. 그나마 네. 그냥 말씀 받아서 들어온 것보다도 그렇죠. 네. 현지에서 한번 상담도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네. 아무튼 뭐 제가 보니까 주저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유학생 모집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대학에서는 이렇게 여러 몇 개 대학들이 서로 연합해서 현지에 우리 유학생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에 유학센터를 설치해 본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요즘 인구 소멸 도시라고 그래서 이제 지역 특화비자가 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인구 소멸 지역.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교육은 또 도 내에 있는 대학끼리 연합을 해서 네. 좀 도에서도 좀 예산도 좀 지원 좀 해주고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네. 네. 도내에 있는 이제 인구 소멸 지역. 그래가 좀 보니까 89개 우리나라 89개 네.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뭐더 인구 감소 지역 네. 그러죠 늘어나죠. 네. 그런 지역에서는 몇 개 대학 연합을 해서 도에서도 네. 또 어차피 도에서도 또 인구를 좀 많이 그렇죠. 유입해야 되니까 그런 정책을 같이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가 우리 한국 이민사회 전문가협의회 지부장님 박창더 지부장을 모시고 우리가 유학생 실태와 유학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또는 유학생 모집한 방법을 대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좀 해결 방안을 좀 만족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유학생 모집 방법을 좀 이제 다각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고요. 네. 앞으로 우리 다사랑 TV에 나오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지 상황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